아냐는 명망 있는 사립 성형외과 병원에서 일하는 재능이 있고 아름다운 성형외과 의사였고 올해로 27살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인 미하일 안드레예비치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엘레나 빅토로브나였다. 아냐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성이었고 독립적이고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 특히 아버지로부터 결혼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미하일 안드레예비치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사람과 딸이 결혼하기를 바랐고 그녀에게 끊임없이 맞선을 주선했다. 어느 날 아냐는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이고르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고르는 유명 정치인의 아들이자 유명 패션 회사의 마케팅 이사로 잘생기고 부유한 남자였다. 이고르는 첫눈에 아냐에게 반해 적극적으로 구애를 펼쳤다. 하지만 아냐는 이고르의 과시적인 태도와 피상적인 면모에 실증을 느꼈고 그의 구애를 거절했다. 따님은 정말 아름답고 재능이 넘치시는군요. 이고르의 아버지가 아냐의 부모님께 말했다. 우리 이고르가 따님께 푹 빠졌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다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냐의 아버지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냐도 이고르 씨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더군요. 아니에요, 아버지. 아냐가 발끈하며 말했다. 저는 이고르 씨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어요. 그저 아버지께서 주선하신 자리라 예의상 만났을 뿐이에요. 아냐, 그게 무슨 말이니? 아냐의 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다. 이고르 씨는 훌륭한 청년이야. 너도 그를 싫어하지는 않잖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지도 않아요. 아냐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사랑 없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 아냐의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결혼의 사랑이 다 무슨 소용이냐. 중요한 건 조건이지. 이고르 씨는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남자. 너에게 이런 기회가 또 올 것 같은. 아버지. 아냐가 소리쳤다. 제 인생은 제 스스로 결정할 거예요. 아버지의 강요에 따라 결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아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싶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었다. 부모님의 강요와 이고르의 과시적인 구애에 지친 아냐는 자신의 선택을 보여주기 위해 엉뚱한 결심을 하게 된. 그래, 내가 직접 선택한 남자를 부모님께 보여드리겠어. 그러면 그들도 더 이상 강요하지 못하겠. 아냐는 그날 오후 병원 근처에 있는 고요한 세계라는 작은 카페에 갔다. 그곳은 아늑한 분위기와 맛있는 커피로 유명한 곳이었다. 아냐는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죄송하지만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도 될까? 아냐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갈색 눈동자를 가진 훤칠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는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네, 앉으세요. 아냐가 대답했다. 남자는 아냐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실은 제가 그쪽 테이블에 커피를 쏟아서. 남자가 쑥스러운 듯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탁. 아냐는 그제야 자신의 블라우스에 튄 커피 자국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 괜찮아요. 아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가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제가 정말 칠칠치 못해. 아니에요. 괜찮다니까요. 아냐가 웃으며 말했다. 그나저나 여기 커피 네, 정말 맛있네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네, 병원이랑 가까워서 가끔 와요. 아냐가 대답했다. 저는 이 근처에 있는 회사에 다녀요. 남자가 말했다. 여기는 처음 와봤는데 분위기도 좋고 커피도 두 사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남자의 이름은 드미트리였고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그는 30살이었고 아냐보다 3살 위였다. 드미트리는 차분하고 지적인 사람이었고 유머 감각도 있었다. 아냐는 드미트리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궁금했는데 드미트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쪽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아냐라고 해요. 아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나스타샤의 애칭이에요. 아냐, 예쁜 이름이네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저는 드미트리라고 합니다. 드미트리의 애칭은 디마입니다. 반가워요, 디마. 아냐가 말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냐는 드미트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부모님의 강요와 이고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드미트리는 아냐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정략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죠. 하지만 저는 사랑 없는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많이 다투기도 했죠. 정말요? 아냐가 놀란 듯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집을 나와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드미트리가 대답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아냐가 감탄하며 말했다. 저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겠죠? 드미트리가 미소를 하지만 언젠가 정말로 원하는 게 생기면 아냐 씨도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카페는 문을 닫을 시간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냐가 아쉬운 듯 말했다. 저는 이제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요. 드미트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디마. 아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그럼요. 드미트리가 흔쾌히 대답했다. 연락처를 알려주시겠어? 두 사람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다. 아냐는 카페를 나서면서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다. 드미트리와의 만남은 그녀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아. 그날 밤, 아냐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께 폭탄 선언을 아버지, 어머니, 저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냐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냐? 아냐의 아버지가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아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깜짝 놀라 서로를 그게 누구냐? 아냐의 아버지가 엄한 목소리로 디마라는 사람이에요. 아냐가 대답했다. 제가 오늘 만난 사람이에요. 오늘 만난 사람이라고. 아냐의 아버지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쳤다. 아냐, 너 지금 제정신이냐? 어떻게 오늘 처음 만난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말할 수 제정신이에요, 아버지. 아냐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디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그와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냐, 그건 사랑이 아니야. 아냐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건 그냥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야. 너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알아요, 어머니. 아냐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어. 안 된다. 아냐의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네가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너는 이고르 씨와 결혼해야 한다. 싫어요, 아버지. 아냐가 소리쳤다. 제 인생은 제 거예요. 누구와 결혼할지는 제가 결정할 아냐, 제발. 아냐의 어머니가 애원하듯 말했다. 우리는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이고르 씨는 너에게 훌륭한 남편이 저는 이고르 씨를 사랑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랑 없는 결혼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냐의 어머니는 딸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잇지 좋다, 아냐. 아냐의 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네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나도 더 이상 강요하지 하지만 네 선택에 대한 책임은 네 스스로 져야 할 네, 아버지. 아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질게요. 그렇게 아냐는 부모님께 자신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드미트리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부모님의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녀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냐는 드미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디마, 저예요, 아냐. 아냐가 수화기 너머로 말했다. 아냐, 잘 지냈어요? 드미트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잘 지냈어요. 아냐가 대답했다. 그런데, 디마,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네, 있어요. 드미트리가 흔쾌히 대답했다. 무슨 일인데요? 저 할 말이 있어요.
아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물론이죠. 드미트리가 말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붉은 광장 레스토랑 어때요? 아냐가 제안했다. 저녁 7시에 만나요. 좋아요. 드미트리가 대답했다. 그럼 이따 봐요, 아냐. 네, 이따 봐요, 디마. 아냐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드미트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저녁 7시 아냐는 붉은 광장 레스토랑에서 드미트리를 만났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하며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냐는 드미트리에게 자신의 가족, 이고르, 그리고 부모님과의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디마? 모든 이야기를 마친 아냐가 조언을 구하듯 물었다. 글쎄요. 드미트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려운 문제네요. 부모님의 뜻도 중요하지만 결국 아냐 씨의 인생이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냐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부모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은 이해해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하지만 아냐 씨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부모님께도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요? 그럴까요? 아냐가 혼란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네, 분명 그럴 거예요. 드미트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말해요. 저 아냐 씨의 편이니까. 고마워요, 디마. 아냐가 감동한 듯 말했다. 디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아냐는 드미트리에게 점점 더 의지하게 되었고, 드미트리 역시 아냐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어느 날, 아냐는 드미트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다. 디마, 혹시 우리 부모님을 만나줄 수 있어요? 아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모님을요? 드미트리가 놀란 듯 되물었다. 네. 아냐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 부모님께 디마를 제 남자친구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냐 씨, 드미트리가 망설이며 말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에요. 아냐 씨 부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상관없어요. 아냐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디마가 어떤 사람이든 디마를 사랑해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냐. 드미트리가 감동한 듯 아냐를 바라보았다. 저도 아냐 씨를 사랑해요. 좋아요. 부모님을 만나봬요. 정말요? 아냐가 기쁜 듯 되물었다. 고마워요, 디마. 아냐는 드미트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는 드미트리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큰 힘을 얻었다. 며칠 후 아냐는 드미트리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드미트리는 정장을 차려입고 꽃다발을 들고 아냐의 집을 방문했다. 아냐의 부모님은 드미트리를 정중하게 맞이했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드미트리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그래, 드미트리 씨. 아냐의 아버지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아냐와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드미트리가 대답했다. 그 후로 몇 번 더 만나면서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냐의 아버지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한다고 했지?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가 대답했다. 그래. 아냐의 아버지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내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아냐의 어머니는 가끔씩 드미트리에게 말을 걸었지만 아냐의 아버지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아냐의 아버지는 드미트리를 서재로 불렀다. 드미트리 씨. 아냐의 아버지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우리 아냐가 당신과 만나는 것을 허락할 수 없... 아버님. 드미트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아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냐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사랑? 아냐의 아버지가 코웃음을 쳤다. 사랑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네. 아냐는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좋은 교육을 받았. 아냐에게는 그에 걸맞은 남자가 필요한. 저는 아냐에게 부족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드미트리가 인정했다. 하지만 저는 아냐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냐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노력? 아냐의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다.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드미트리가 굳은 결의를 보이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냐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네 고집도 보통이 아니군. 아냐의 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내 결심은 변하지 않네. 아냐는 자네와 어울리지. 드미트리는 아냐의 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아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그리고 그녀와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는 결심을 굳건히 지켜나가. 다음 날 아침, 드미트리는 아냐에게 전화를 걸었. 아냐, 저예요, 디마. 드미트리가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 디마, 무슨 일이에요? 아냐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 어제 아버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여전히 저희 관계를 반대하세. 아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 가슴이 아팠. 아냐, 미안해요. 드미트리가 말했다. 제가 더 강하게 설득했어야 했는. 아니에요, 디마. 아냐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디마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드미트리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아냐가 그의 말을 막았. 디마,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봐요. 아냐가 제안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요. 그래요, 아냐. 드미트리가 동의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견뎌내기로 했다. 그들은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화와 문자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누었. 그러던 어느 날, 아냐는 우연히 이고르와 마주치게 되었다. 이고르는 여전히 아냐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 아냐, 오랜만이야. 이고르가 반가운 듯 말했다. 잘 지냈어. 아냐가 어색하게 대답했. 그동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이고르가 물었다. 내가 그렇게 싫었어. 그런 건 아니야. 아냐가 얼버무렸. 그럼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이고르가 집요하게 물었다. 혹시 그 남자 때문이? 아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 그 남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잖아. 이고르가 비웃듯 말했다.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너는 나 같은 남자와 함께해. 그만해, 이고르. 아냐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디마는 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그를 사랑? 이고르가 코웃음을 쳤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너도 참 순진하구나.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뭐라고? 아냐가 발끈하며 말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잘 들어, 아냐. 이고르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왜 너를 나랑 결혼시키려고 하는지 그건 바로 너희 집안과 우리 집안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야. 너희 아버지는 더 큰 권력을 원하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그 권력을 얻도록 도와줄 수 있어. 너와 나의 결혼은 그 계획의 일부일 뿐이야. 아냐는 충격적인 사실에 말을 잃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숨겨진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 이제 알겠지? 이고르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결국 나와 결혼하게 될 거야. 그게 너와 너희 가족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니. 아니, 그렇지 않아. 아냐가 소리쳤다. 나는 너와 결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버지의 계획에도 동참하지 않을 거야.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아냐. 이고르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너는 내 손에 들어오게 될 거. 이고르는 그렇게 말하고 아냐를 차갑게 쳐다본 후 자리를 떠났다. 아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 그녀는 아버지의 숨겨진 야망과 이고르의 뻔뻔함에 큰 배신감을 느꼈. 그날 밤 아냐는 드미트리에게 전화를 걸었. 디마, 나예요. 아냐. 아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 아냐, 무슨 일이에요? 드미트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 디마, 우리 도망쳐요. 아냐가 다급하게 말해. 도망치자고요? 드미트리가 놀란 듯 되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아냐가 흐느끼며 말했다. 아버지의 계획, 이고르의 협박, 모두 다 지긋지긋해. 아냐, 진정해요. 드미트리가 차분하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아냐는 드미트리에게 이고르와의 만남 그리고 아버지의 숨겨진 계획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다. 드미트리는 아냐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끝난 후 드미트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아냐가 힘없이 대답했다. 우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롭게 시작해요. 아냐. 드미트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도망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디마. 아냐가 애원하듯 말했다. 저는 정말로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요. 알아요, 아냐.
드미트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도망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아냐가 답답한 듯 물었다. 우리 정면으로 부딪혀봐요. 드미트리가 제안했다. 아버님께 그리고 이고르에게 우리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아냐가 불안한 듯 중얼거렸다. 물론이죠. 드미트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디마, 아냐는 드미트리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래요, 디마. 아냐가 굳은 결의를 보이며 말했다. 우리 함께 이겨내봐요.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싸움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들은 먼저 아냐의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진심을 전하기로 했다. 이론의 다음 날, 아냐와 드미트리는 함께 아냐의 집을 찾아갔다. 아냐의 아버지는 그들의 방문에 몹시 놀란 듯했다. 아냐, 드미트리 씨. 아냐의 아버지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로 온 건가?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미트리가 공손하게 말했다. 저와 아냐는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아냐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님, 저희를 인정해주세요. 아냐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아냐, 나는 아냐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딸의 진심 어린 부탁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아버님, 저는 아냐를 제 목숨보다 사랑합니다. 드미트리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아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아냐의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좋다. 마침내 아냐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너희들의 뜻이정 그렇다면 나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겠다. 정말이세요, 아버지. 아냐가 기쁜 듯 되물어. 그래. 아냐의 아버지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드미트리가 긴장한 듯 물었다. 그래. 아냐의 아버지가 말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드미트리가 조심스럽게 물었. 그건 너희들이 찾아야지. 아냐의 아버지가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다. 아냐와 드미트리는 아냐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허락에 기쁨과 동시에 막막함을 느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며칠 후 아냐는 우연히 낡은 사진 앨범을 발견했다. 그 앨범에는 아냐의 부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아냐는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다. 디마, 이것 좀 봐요. 아냐가 드미트리에게 앨범을 보여주었다. 와! 드미트리가 사진을 보며 감탄했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그러게요. 아냐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분도 이렇게 사랑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드미트리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보았다. 디마,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되찾아드리는 건 어때요? 아냐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다. 부모님의 사랑을요? 드미트리가 의아한 듯 되물었다. 네. 아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두 분의 사랑을 되살릴 수 있다면 우리 사랑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드미트리가 여전히 의아해했다. 그건 우리가 함께 찾아봐요. 아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분명 방법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아냐 부모님의 사랑을 되살리기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먼저 아냐의 어머니 엘레나와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와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세요? 아냐가 조심스럽게 물었. 그럼 기억하고 말고. 엘레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너희 아버지는 정말 멋있었지.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냐가 궁금한 듯 물었다. 우리는 대학교에서 만났단다. 엘레나가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나는 피아노를 전공했고 너희 아버지는 역사를 전공했지. 우리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처음 만났어. 어떤 동아리였는데요?
아냐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고전음악 감상 동아리였단다. 엘레나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너희 아버지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주 낭만적인 사람이었어. 정말요? 아냐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래.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아버지는 나에게 직접 작곡한 피아노 곡을 선물하기도 했다. 아버지가 작곡을 하셨어요? 아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 그래, 아주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엘레나가 아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 곡은 정말 아름다워서 그 곡, 지금도 기억하세요? 아냐가 조심스럽게 물었. 물론이지. 엘레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곡이니. 아냐는 엘레나와의 대화를 통해 아버지에게 숨겨진 낭만적인 면모를 발견했. 그리고 그 낭만을 되살리는 것이 두 분의 사랑을 되찾는 열쇠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 다음 날, 아냐와 드미트리는 모스크바 시내에 있는 오래된 악기점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낡은 피아노 한 대를 발견해. 디마, 이 피아노 어때요? 아냐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 괜찮은데요? 드미트리가 꼼꼼히 피아노를 살펴보며 말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것 같은. 괜찮아요. 아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피아노라면 아버지의 낭만을 되살릴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낡은 피아노를 구입하여 아냐의 집 거실로 옮겼다. 그리고 아냐의 어머니, 엘레나를 거실로 초대했.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아냐가 피아노를 가리키며 말했. 이게 뭐니, 아냐? 엘레나가 의아한 듯 물었.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선물했던 그 곡을 연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냐가 조심스럽게 말했. 엘레나는 아무 말 없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천천히 건반 위에 손을 올렸.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엘레나는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 연주를 이어갔다. 그 곡은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멜로디였. 연주가 끝나자 거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아냐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바라보아. 어머니. 아냐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엘레나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 그때 서재에서 아냐의 아버지 미하일이 걸어 나왔다. 그는 멍하니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엘레나를 바라보았. 여보. 미하일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 엘레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미하일을 바라보았.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 그리움, 후회,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 당신이 이 곡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미하일이 겨우 입을 열었. 잊을 수 없어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곡이니까. 미안하오. 미하일이 엘레나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무 무심했었. 아니에요, 여보. 엘레나가 고개를 저었다. 나도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확인했. 아냐와 드미트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것을 직감해. 다음 날, 아냐의 아버지는 아냐와 드미트리를 자신의 서재. 너희들 덕분에 나와 엘레나가 다시 마음을 열게 되었단다. 아냐의 아버지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희가 더 드미트리 씨. 아냐의 아버지가 드미트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 내가 그동안 자네를 오해했었어. 아닙니다, 아버님. 드미트리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냐. 그리고 드미트리 씨. 아냐의 아버지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의 사랑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결혼을 축복한다. 아버지. 아냐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외쳤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드미트리도 벅차오르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아냐와 드미트리는
드디어 아냐 아버지의 허락을 받았다. 그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마 후 아냐와 드미트리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 대신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소박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결혼식 당일 아냐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름다운 신부의 자태를 뽐냈다. 드미트리 역시 턱시도를 차려입고 늠름한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아냐의 아버지 미하일은 딸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아냐, 나의 사랑하는 딸아. 미하일이 축사를 하며 말했다. 너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드미트리라는 훌륭한 청년을 만나 정말 다행이구나. 아냐는 아버지의 축사에 눈물을 글썽였다. 드미트리, 자네에게 내 딸을 부탁하네. 미하일이 드미트리에게 말했다. 아냐를 행복하게 해주게. 네, 아버님. 드미트리가 굳은 결의를 보이며 대답했다. 제 모든 것을 다해 아냐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두 사람 행복하게 잘 결혼식이 끝난 후 아냐와 드미트리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러시아의 아름다운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여행을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아름다운 궁전과 박물관, 운하로 유명한 도시였다. 아냐와 드미트리는 도시 곳곳을 여행하며 행복한 시간을 디마, 여기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아냐가 감탄하며 그러게. 드미트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아름다운 아냐는 드미트리의 말에 뺨을 불켰. 두 사람은 겨울궁전, 에르미타주 박물관, 페트로파블롭스크 요새 등 유명한 관광지를 그들은 또한 운하를 따라 보트를 타고 도시의 낭만을 아냐, 우리 저기 가볼까요? 드미트리가 네바 강변에 있는 작은 카페를 가리키며 좋아요. 아냐가 흔쾌히 두 사람은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주문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아 네바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디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냐가 조심스럽게 입을 뭔데요? 드미트리가 궁금한 듯 디마는 왜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냐가 수줍은 듯 글쎄요. 드미트리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당신의 아름다운 외모에 끌렸던 것 같아. 하지만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당신의 따뜻한 마음과 밝은 성격에 점점 더 빠져들게 되었어. 아냐는 드미트리의 말에 가슴이 아냐, 당신은 내가 만나본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드미트리가 진지한 목소리로 내면과 외면 모두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디마. 아냐가 감동한 듯 말했다. 저도 디마가 정말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더욱 깊은 사랑에 신혼여행을 마치고 모스크바로 돌아온 아냐와 드미트리는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들은 드미트리가 살던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로 아냐는 여전히 성형외과 의사로 일했고 드미트리는 IT 회사에서 계속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로 두 사람은 서로의 일을 존중하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데이트를 아냐,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드미트리가 퇴근 후 아냐에게 네, 있어요. 아냐가 흔쾌히 대답했다. 무슨 일인데 오랜만에 영화 보러 갈까요? 드미트리가 좋아요. 아냐가 신이 나서 두 사람은 그날 저녁 영화관에서 최신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그들은 영화를 보며 함께 웃고 울고 공감하며 즐거운 시간을 영화 정말 재밌었죠. 영화가 끝난 후 아냐가 만족스러운 듯 그러게요. 드미트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 아냐는 드미트리의 말에 뺨을 두 사람은 영화관을 나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냐,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드미트리가 아냐에게 네, 디마. 아냐가 드미트리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 영원히 함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어느 날 아냐는 드미트리에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디마, 저 임신했어. 정말요. 드미트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아냐, 정말 잘 됐어. 드미트리는 아냐를 번쩍 하나 올리고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드미트리가 큰 소리로 외쳐. 쉿, 조용히 해요, 디마. 아냐가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괜찮아요. 드미트리가 아냐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쁨. 아냐는 드미트리의 아이 같은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 두 사람은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임신 소식을 알렸. 아냐의 부모님 미하일과 엘레나 그리고 드미트리의 아버지 세르게이 보리소비치는 모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 아이고, 우리 아냐가 엄마가 된다니. 엘레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정말 축하한다 얘. 드미트리, 자네 이제 아빠가 되는 거네. 세르게이 보리소비치가 드미트리의 등을 툭툭 치며 말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걸. 네, 아버님. 드미트리가 굳은 결의를 보이며 대답했다. 좋은 아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손주 빨리 보고 싶구나. 미하일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태어나면 할아버지가 책 많이 읽어줘야. 아버지도 참. 아냐가 웃으며 말했다. 아직 태어나려면 멀었어. 그래도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미하일이 너털웃음을 터뜨렸. 아냐와 드미트리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 그들은 함께 태교 교실에 다니고 아기 용품을 준비하며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했. 시간이 흘러 아냐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다. 아냐와 드미트리는 딸에게 소피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었. 디마, 우리 딸 정말 예쁘지 않아요? 아냐가 소피아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해. 그럼요. 드미트리가 소피아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당신을 닮아서 이렇게 예쁜가 봐. 아냐는 드미트리의 말에 뺨을 불켰. 소피아는 아냐와 드미트리 그리고 양가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 아이고, 우리 소피아 벌써 이렇게 컸네. 미하일이 소피아를 품에 안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해. 그러게요, 아버지. 아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시간 참 빠르. 그래, 세월이 화살 같다더니. 미하일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해. 엊그제 네가 태어난 것 같은데 벌써. 아버지. 아냐는 아버지의 깊어진 주름을 보며 마음이 찡해졌. 우리 소피아 할아버지랑 책 읽을까? 미하일이 소피아에게 그림책을 보여주며 말했. 소피아가 옹알이를 하며 손을 뻗었. 허허, 그래, 그래. 미하일이 소피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기 시작했. 아냐는 아버지와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 디마, 그리고 소피아.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아냐는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를 전했. 어느 날 아냐는 드미트리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나 했. 디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여행 갈까요? 아냐가 물었. 여행이요? 드미트리가 의아한 듯 되물었다. 갑자기 웬 여행이? 그냥 부모님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서요. 아냐가 대답했다. 두 분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시잖아. 하긴 그렇긴 하죠. 드미트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 발리 어때요? 아냐가 제안했다.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푹 쉬다 오면 좋을 것 같. 발리 좋죠? 드미트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 가고 싶었던 곳이잖아. 해, 역시 디마는 내 마음을 잘 안다니까. 아냐가 웃으며 말했.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께 발리 여행을 제안했. 미하일과 엘레나 그리고 세르게이 보리소비치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아냐와 드미트리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 그렇게 아냐와 드미트리 그리고 양가 부모님, 소피아까지 온 가족이 함께 발리로 여행을 떠나. 발리는 아름다운 해변과 울창한 숲, 신비로운 사원으로 유명한 인도네시아의 섬이었. 가족들은 발리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 아이고, 여기 정말 좋다. 미하일이 감탄하며 말했다. 공기도 맑고 경치도 좋고. 그러게요, 아버님.
드미트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발리는 처음인데 정말 좋네요. 아냐, 너 이런 곳은 어떻게 알았니? 엘레나가 궁금한 듯 물었다.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아냐가 쑥스러운 듯 대답했다. 두 분,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에요. 그럼 마음에 들고 말고. 세르게이 보리소비치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덕분에 가족들은 해변에서 수영을 하고 숲속을 산책하고 사원을 관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또한 발리의 전통 음식과 문화를 체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디마, 저기 가보고 싶어요. 아냐가 해변가에 있는 작은 기념품 가게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래요, 가봐요. 드미트리가 아냐의 손을 잡고 가게로 향했다. 가게 안에는 발리의 전통 공예품, 옷, 장신구 등 다양한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아냐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신기해했다. 이거 정말 예쁘다. 아냐가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을 집어들며 말했다. 소피아 선물로 사주면 좋겠다. 그래요. 드미트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 닮아서 예쁜 것만 좋아하네. 아냐는 드미트리의 말에 뺨을 불켰다. 두 사람은 기념품 가게에서 소피아에게 줄 선물과 가족들에게 줄 기념품을 샀다. 아냐, 이것 좀 봐요. 드미트리가 가게 구석에 있는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하고 아냐에게 보여주었. 뭐예요? 아냐가 궁금한 듯 물었다. 발리의 역사에 대한 책인 것 같아요. 드미트리가 책을 펼치며 말했다. 꽤 오래된 책인가 봐요. 그러게요. 아냐가 신기한 듯 책을 들여다보았. 디마, 우리 이 책 사갈까요? 아냐가 제안했다. 아버지,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드미트리가 흔쾌히 대답했다. 아버님께서 역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두 사람은 낡은 책을 구입하여 미하일에게 선물했다. 이게 뭐냐? 미하일이 의아한 듯 책을 받아들었. 발리의 역사에 대한 책이래요. 아냐가 설명했다. 오래된 책이라서 희귀한 자료일지도 몰라요. 오, 그래? 미하일이 관심을 보이며 책을 펼쳐보았다. 정말 오래된 책이로군. 아버지, 마음에 드세요? 아냐가, 그래, 마음에 드는구나. 미하일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맙다, 아냐, 드미트리. 뭐려, 아버지. 아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미하일은 그날 밤 늦게까지 책을 읽었다. 그는 발리의 역사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다음 날, 미하일은 가족들에게 발리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발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힌두교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단다. 미하일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섬 곳곳에 힌두교 사원들이 많이 남아있지. 와, 신기하네요. 아냐가 감탄하며 말했다. 발리 사람들은 또한 독특한 예술과 문화를 발전시켜 왔단다. 미하일이 설명을 이어갔. 특히 그들의 전통 무용과 음악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아버님 덕분에 발리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어요. 드미트리가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뭘 이 정도 가지고. 미하일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나도 덕분에 오랜만에 공부했구나. 가족들은 미하일의 열정적인 강의 덕분에 발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여행의 마지막 날, 가족들은 다 함께 해변에 모여 석양을 감상했다. 정말 아름답다. 엘레나가 감탄하며 말했다. 그러게요, 어머니. 아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번 여행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나도 그렇단다. 엘레나가 아냐의 손을 꼭 잡았다. 너희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어. 저희도 행복했어요, 어머니. 드미트리가 말했다. 아냐, 드미트리. 미하일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모려 아버지. 아냐가 쑥스러운 듯 말해. 너희들 덕분에 우리가 다시 가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단다. 미하일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맙다, 얘들아. 아버지. 아냐는 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소피아,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랑 같이 여행 와서 좋았지? 드미트리가 소피아를 안아올리며 물었다. 소피아가 옹알이를 하며 방긋 웃었다. 허, 우리 소피아도 좋았구나. 미하일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 가족들은 그렇게 석양을 바라보며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들은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가족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행복해졌다. 미하일과 엘레나는 다시 젊은 시절의 낭만을 되찾았고 서로에게 더욱 다정한 부부가 되었다. 세르게이 보리소비치 역시 아들 부부와 손녀, 그리고 사돈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졌다. 그는 자주 아냐와 드미트리의 집을 방문하여 소피아와 놀아주었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냐와 드미트리는 여전히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소피아는 그들의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다. 어느 날 아냐는 드미트리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디마, 저 둘째 임신했어요. 아냐가 수줍은 듯 말했. 정말요? 드미트리가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아냐, 정말 잘 됐어요. 드미트리는 아냐를 와락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우리 가족이 또 늘어나네요. 드미트리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러게요. 아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번에는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드미트리가 아냐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당신과 나의 아이라면 분명 예쁘고 사랑스러울 거예요. 아냐는 드미트리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두 사람은 또 한 번 부모가 될 준비를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들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함께 더욱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아냐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아냐와 드미트리는 아들에게 미하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미하일이라는 이름은 아냐의 아버지 미하일 안드레예비치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아이고, 우리 미하일 정말 잘생겼다. 미하일이 손자를 품에 안고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가 봐요. 아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가? 미하일이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미하일은 소피아에 이어 미하일까지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다. 그는 손주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아주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소피아가 미하일에게 졸랐다. 그래, 우리 소피아,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미하일이 소피아를 무릎에 앉히며 물었. 아빠랑 엄마가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소피아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허허, 그래. 미하일이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빠랑 엄마는 아주 특별하게 만났단다. 미하일은 아냐와 드미트리가 처음 만났던 날부터 결혼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들려주었다. 소피아와 미하일은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몰랐. 그래서 아빠랑 엄마가 결혼하게 된 거구나. 소피아가 이야기가 끝나자 말했. 그래, 그렇단다. 미하일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빠랑 엄마는 서로 아주 많이 사랑해서 결혼했단다. 할아버지, 저도 아빠랑 엄마처럼 멋진 사랑을
하고 싶어요. 소피아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소피아.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 미하일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너도 분명 멋진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다. 할아버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소피아가 새끼손가락을 내밀며 말했다. 그래, 약속하지. 미하일이 소피아와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다. 미하일은 손주들에게 사랑과 행복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다. 그는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바랐. 어느 날 아냐와 드미트리는 가족들을 모두 모아 깜짝 발표를 했. 여러분,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드미트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냐, 얘들아. 엘레나가 궁금한 듯 물었다. 저희 셋째 가졌어요. 아냐가 수줍은 듯 발표했다. 뭐라고? 가족들 모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말이냐, 아냐? 미하일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네, 아버지. 아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곧 가족이 한 명 더 늘어날 거예요. 아이고, 축하한다, 얘들아. 엘레나가 아냐와 드미트리를 와라 껴안았다. 정말 잘 됐구나. 세르게이 보리소비치도 기쁨에 박수를 쳤. 오빠, 나 이제 동생 2명이나 생기는 거야? 소피아가 신이 나서 물었다. 그래, 소피아. 드미트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동생 2명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약속. 소피아가 씩씩하게 대답했다. 우리 미하일은 이제 형이 되는 거네? 미하일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형아. 미하일이 옹알이를 하며 웃었다. 가족들은 또 한 번 벅찬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앞으로 태어날 새로운 가족을 기대하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었다. 시간이 흘러 아냐는 건강한 쌍둥이를 출산했다. 아들과 딸 쌍둥이 남매였다. 아냐와 드미트리는 쌍둥이에게 표트르와 안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이고, 우리 표트르, 안나, 정말 예쁘다. 엘레나가 쌍둥이를 품에 안고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닮아서 예쁜가 봐요. 아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런가? 엘레나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표트르와 안나는 소피아, 미하일, 그리고 양가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아냐와 드미트리는 5 아이의 부모가 되어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행복이 가득했다. 여보, 우리 정말 대가족이 되었네요. 어느 날 밤, 아냐가 드미트리에게 말했다. 그러게요. 드미트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지만 그래도 행복하죠. 그럼요. 아냐가 드미트리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요, 아냐. 드미트리가 아냐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당신을 만나고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감사해요, 디마. 아냐가 드미트리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에요. 2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감사하며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성장했다. 소피아는 의사가 되어 아냐의 뒤를 이었고 미하일은 IT 전문가가 되어 드미트리의 뒤를 이었다. 표트르는 예술가가 되었고 안나는 선생님이 되었다. 아냐와 드미트리는 자식들이 모두 훌륭하게 성장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과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어느 날, 아냐와 드미트리는 가족들을 모두 모아 저녁 식사를 했다. 얘들아, 너희들이 모두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아냐가 벅찬 감동을 담아 말했. 엄마,
아빠, 덕분이에요. 소피아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했단다. 드미트리가 덧붙였. 엄마, 아빠, 사랑해요. 미하일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도 너희들을 사랑한단다. 아냐와 드미트리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랑해요. 표트르와 안나가 미하일과 엘레나에게 달려가 안겼다. 그래, 우리 손주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너희들을 많이 사랑한단다. 미하일과 엘레나가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소피아가 말했다. 그래, 그러자꾸나. 가족들 모두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냐와 드미트리는 가족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졌. 어느덧 아냐와 드미트리도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 여보, 우리 참 오래 살았네요. 어느 날 아침 아냐가 드미트리에게 말했다. 그러게. 드미트리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 같소. 아냐는 드미트리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 여보, 나 당신에게 고마운 게 참 많소. 드미트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 나도 고마워요, 여보. 아냐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지난 날을 그들은 함께 울고 웃었던 수많은 추억들을 떠올리며 여보, 나 당신과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 드미트리가 말했. 나도 행복했어요. 여보, 아냐가 대답했. 사랑하오, 아냐. 드미트리가 아냐의 이마에 입을 맞췄. 나도 사랑해요, 디마. 아냐가 드미트리의 품에 안겼.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어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을